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인 사진 제목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적어놨죠. 오징어 게임 관련주 탑3. 오징어 게임 아세요? 현재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토종 오리지널 영화인데요. 이게 사실 넷플릭스라는 OTT를 무슨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볼 수도 있고 젊은 층에서도 구독을 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OTT 기업이고, 또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물론 우리나라의 웨이브라든지 이런 토종 OTT도 있지만, 뭐 이런 OTT의 그런 각축이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살 때만 해도 사실 뭐 지상파 플러스 해서 그냥 한 종편 정도? 종편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이게 좀 예능 같은 게 좀 튀는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상파의 시청률을 이런 종편이라든지 OTT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앞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만큼 시대적인 변화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테마성이 있는 관련주들과 함께, 이건 급등주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헝다그룹주 폭락에 이어서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엔 한 10개 중에 9개 정도가 하락하는 장이긴 했거든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마주는 강세를 보였고, 또 이제 저평가 우량주들이 여전히 과대낙폭으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평가 우량주와 함께 자동차주들이 지금 현 시간 그 미국 증시에서 좀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등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예사롭게 볼 건 아니다. 왜냐면 최근에 사실 상당히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자동차, 어떻게 보면 전장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배터리나 뭐 2차 전지, 수소 이런 것들과 관련된 주들이었는데, 막상 전기차 관련된 대형주들, 그리고 뭐 현대위아나 이런 중대형주들 중에서 전장 부품들은 못 갔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오늘은 GM도 가고 포드도 가고 상당히 장이 좋더라고요, 미국 장이.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과대낙폭이 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제목에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프로그램 진행을 할게요. 2021년 9월 24일 금요일이고요. 현 시간은 4시 20분입니다. 어제 제가 대형주 매매법에 대해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카카오, 네이버 하락한 것들, 그다음에 LG화학, 셀트리온 주가 전망도 하면서 대형주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매수 지점을 잡는 것들, 특히 과대낙폭인 NC소프트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의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될지에 대한 제 생각을 차트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강세 섹터를 안 한 자, 그쪽에서는 제가 사실 많은 종목을 추천하진 않았었고, 두 종목 정도 언급을 드렸었죠. 수요일에는 대부시스터즈하고 롯데정밀화학이었는데, 사실 그 전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장초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3.29%, 제가 일봉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런 차트가 참 좋다고 했죠. 재료가 충분하면서도 이렇게 보합으로 횡보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그러다가 이렇게 급등이 또 나오는 그런 차트들을 좀 선호하고 있고,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 사실 이제는 거의 이제 막바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부터 단일가 매매 종목이 됐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금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 보시면은 투자 경로 지정 9월 24일 오늘부터 이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데블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쭉 해도 되지만, 뭐 신규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위험한 부분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징주로는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이 상한가를 비롯해서 슈박스도 시간에선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여전히 강했고, 현대차 수소 강했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주가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오늘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요 지표와 함께 이제 강세 섹터를 체크해보고 뉴스 리포터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좀 우량주, 저평가 우량주 볼만한 것들 제가 체크해드리고, 그다음에 탑3, 탑 30 종목들 설명드리면서 급등주 어떤 것들이 좀 있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요 지표 먼저 보면은 어제 확진자 수는 1716명이었는데 연휴 기간 치고도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온, 왜냐면 연휴 기간 때는 아무래도 검사 수 자체가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토요일, 일요일 거의 일요일에 준하는 수준이었는데 보통 한 1400명대 정도 됐었죠. 근데 1700명대라는 거는 그거 치고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000명이 넘었죠. 어제 확진자 수가 2179명. 오랜만에 높은 수치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던 것들이고,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차 접종 71%, 2차 접종이 43%죠. 그리고 오늘자로도 또다시 한번 그 정부에서 입장을 발표해서 70% 접종 완료된 이후에 위드 코로나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43%라서 약 한 11월 정도가 되는 시점이면은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 실적이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조금씩 이제 발표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3분기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거고, 그거보단 4분기와 내년 2020년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을, 특히나 여행, 항공 그런 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론 오늘도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사실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 무조건 하나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17%나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들고 계신 분들은 큰 수익을 냈을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후로 거의 한 40% 상승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오늘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안 들고 계신 분들도 그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조정이 올 때 하나 이상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코스피가 한 0.41% 하락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이 장막판에 좀 흐르면서 0.94% 하락 마감했는데, 뭐 어쨌든 3일 3거래일 동안 월화수 쉬었잖아요. 지금 헝다그룹 뭐 상당히 폭락하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뭐 글로벌 중심이 사실 좋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월화수를 피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한 보합 정도 예상했는데 보합보다는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묵혀졌었던 매도 물량도 좀 나오고, 하지만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이 너무 좋아요. 다우존스는 1.81% 거의 폭등이고, 나스닥도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항대부동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항대그룹이 지금 17% 상승을 했어요, 오늘자. 그래서 보시면은 1로 사실은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물론 중국 내 2위 부동산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뭐 하락을 하고 있었던 추세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렇게 17%, 오늘이죠. 오늘 1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어느 정도 단기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화인 부동산이라든지 신혼기 부동산, 이런 중국 내 특히 이제 홍콩에 있는, 홍콩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들이 상승을 했고, 금융주들도 다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홍콩 뭐 상해, 후강퉁, 성강퉁 다 이렇게 상승하는, 보합 내지는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그래서 뭐 중국 시장도 크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상승했었던 것들은 조금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현 시간 다우존스 상당히 좋죠.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어저께 점도표를 보면 2022년에 하반기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금융주들도 많이 움직였고, 비자, 보잉 이런 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도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소비재 쪽도 상당히 좋고, 특히나 이제 원자재 쪽들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US 스틸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러다 오늘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빅테크 기업들도 괜찮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반도체 기업,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게 이제 사실 전기차 쪽인데, 전기차 쪽이 사실 최근에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너럴 모터스가 2%, 포드도 3%, 이런 것들이 좀 대형주들이 움직였다는 게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이쪽 부분도 꼭 보고 있잖아요. 전기차 스타트업 관련된 곳들인데, 이것도 보면은 뭐 카누라든지 피스커라든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소개했었던 로스타운 모터스, 쿼텀 스페이프, 이렇게 배터리, 그다음에 전기차 생산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큰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유의미해서 앞으로의 추세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피스커도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들이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현재 상당히 좋지 않지만 우리나라까지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전기차 관련된 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뭐 좋진 않네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유니티 뭐 이런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도 좀 상승세가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좀 기대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상당히 괜찮게 마무리가 됐죠. 약 한 1% 정도 상승, 좋은 상승 마감됐다는 부분.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부분이 내일 어떻게 흐름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위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6% 큰 상승이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 발표 시즌도 우리나라가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적 장세가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항다그룹 얘기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었고, 제가 항상 체크하는 지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락하면 좋은 거죠. 이건 공포 지수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는 비트코인도 폭락을 하고 주식도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11%나 급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외적인 환경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기술주, 성장주에는 조금은 악영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은 올해 한 2, 3월 달에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때 금리 인상됐을 때. 그래서 어쨌든 현재 보면, 그래서 현 시간 그래서인지 이제 다우존스는 이제 뭐 더 상승세가 좋고, 성장주들은 조금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낮다. 한 1%대 상승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크게 유의미한,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0.84% 하락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고요.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709억 원을 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5억 원을 샀는데 기관이 그래도 한 2천억 정도 팔았고, 삼성전자를 좀 전기전자를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수출입 동향이 또 오늘 좋게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화되면서 좀 그 기대감으로 좀 샀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는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그래서 대형주들이 오늘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그래서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지수도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을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5일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게 5일 이동 평균선, 이제 그게 제일 아래에 돼 있고, 그다음에 20일, 그다음에 120일, 60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역배열이죠. 완연한 역배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배열이고, 현재는 5일 선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 차트는 상당히 좋지는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가 같은 경우 그나마 좀 낫지만 오늘 이렇게 윗꼬리 달고 하락을 했다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고, 현재 20선에 터치를 하고 있는데 20선이 혹시라도 깨진다면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일은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 가상화폐도 보합 정도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2, 3일 정도는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뉴스와 이제 급등주를 좀 찾아보면은, 일단 오늘 수출입 동향이 나왔죠. 9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나와서 수출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반도체 그리고 차량 수출이 좀 늘었다.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7.7%, 석유 제품은 95%, 승용차 9.4% 이렇게 상승했다는 부분, 자동차 부품도 13.1%나 상승했다는 부분. 근데 반면 선박이 54.1%나 감소했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박이라든지 조선업 쪽이 좀 장이 좋지 않죠. 오늘도 이제 현대중공업, 신규 상장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약 11% 정도 하락을 했고, 하락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은 상태다. 이런 지표들은 사실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큰 하나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말 그대로 선박 수출이 좀 더 늘어나거나 개별 이런 발주라든지 이런 계약 공시가 있을 때나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어쨌든 조선업이나 이런 쪽은 좀 좋지는 않은 상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항공주들이 상당히 강했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항공주, 여행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그거는 미국의 입국 제한 해제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랬던 거고, 바이든 미 행정부가 오늘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서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 시에 적용했던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라는 내용을 20일에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 또 항공 화물 운임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이제 대한항공 같이 화물 운임을 많이 하는 곳들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아시아나 사이판 약 1000명 몰린 이 기사들도 전해지면서 아시아나가 오늘 17%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재료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메인 화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을 뭐 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정재 씨가 나오는, 우리가 다 알만한 배우는 이정재 씨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해서 뭐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최후의 승자를 하면, 그러니까 1인이 남으면 그 사람한테 465억 원을 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목숨을 걸고 하는 뭐 게임이다. 근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 구독자는 볼 수는 있는데, 또는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요약본이 나오긴 하는데 좀 잔인해요. 좀 잔인해서 저도 보기는 거의 다 봤는데 조금 좀 그런 거 안 맞으시는 분들은 안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 좀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 쇼박스를 비롯해서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가 이제 상한가를 갔고, 쇼박스 같은 경우는 25%로 마감이 됐는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갔고요. 사만 네트워크스, 펜 엔터테인먼트, 제이 콘텐츠리까지 OTT 관련된 주들이, 콘텐츠 미디어를 제작하는 곳들이 많이 급등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한국 작품으로는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서 1위, 이게 최초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또 다음 주까지도 이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에부터 사실 장이 시작했었으면 상당히 강세 섹터를 이룰 수도 있을 만한 저는 재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또 끼기 때문에 또 뭐 약간 단절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한번 좀 추세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내일까지는 굉장히 강한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를 간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관련주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데, 왜냐면 오징어 게임 그 주연이 이제 이정재 씨잖아요. 이정재 씨가 속한 아티스트 컴퍼니의 모회사. 그러니까 약간 뭐 대선주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쇼박스는 제작이 좀 관여를 해서 지분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쇼박스는 저는 좀 더, 제가 뭐 쇼박스 같은 거 예전에도 그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설명 드릴 때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주식이죠. 저도 이제 보유를 했었고 지금은 팔아서 안 가지고 있지만 뭐 내일 상황 봐서 장초에 좀 대응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마 네트워크스, 페넌테인먼트, 제이콘트리도 각각의 이제 뭐 호재들이 있죠. 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송혜교 복귀작,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는 이영재 복귀작, 제이콘텐트리도 이제 지옥이라는 그런 뭐 그 작품 관련해서 이제 이런 미디어 콘텐츠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따로 지금 이렇게 매번 이렇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뭐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렇게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6개를 정리를 해놨죠. 이거보다 물론 내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거래량이 많고 거래 금액이 많고 상승률이 좋아하는 것들을 상위로 이렇게 올려놓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중에서는 LG화학과 셀트리온이 움직였는데 이것 때문이죠. LG화학이 물론 최근에 급락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죠. GM에서 배터리 리콜 그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GM의 배터리 공급 재개를 하기로 해서 이번에 오늘 8%나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진단키트, 그래서 바이아메리칸을 뚫고서 7,382억 원 그 공급 수주를 뚫었다는 게 상당히 상승하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는 한 9%까지 상승을 했었고 종가는 한 6%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볼만한 기사로는 카카오뱅크가 고객 1,7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도 40대 비중이 또 50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40대 비중이 24%, 50대 비중이 16%를 차지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뭐 휴먼예금 보험 찾기 서비스나 증권사 주식계좌 서비스를 통해서 뭐 어쨌든 전체 신규 계좌 개설 고객의 절반이 40대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상당히 좀 체크를 해볼 만하다. 물론 최근엔 좀 주가는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카카오도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기업이긴 하니까 그래서 좀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월부터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매번 이제 실적주 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효성, 삼형제라든지 뭐 그런 어쨌든 실적 기반이 되는 기업들을 특히나 그 중에서 좀 최근에 저평가 우량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전기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그래도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던 증권사 리포트에 보면은 뭐 여전히 좀 그렇게 막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런 게 기대감은 없기 때문에 참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9월 17일자로 나온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기사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가 괜찮고 스마트폰 판매도 괜찮고 홀더분품도 잘 팔리죠. 또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뭐 양호한 실적으로 보여진다.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오늘 국민의힘 그 2차 토론이 있었는데 다 제가 풀 버전으로 보진 않았고 간단하게 이제 요약본 정도만 봤는데 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중심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고 1차 때는 홍준표 씨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죠. 그 조국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급락을 그 홍준표 씨 관련된 주들이 다 급락을 했는데 뭐 어쨌든 오늘은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은데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씨가 아무래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약 관련해서 공격을 많이 당했다 정도. 그리고 뭐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집사부일체가 주말에 반영이 됐죠. 추석 기간 때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주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미디어에 노출되기도 했고 그런 효과로 인해서 소폭 상승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이제 정책주를 해야 대선주를 하려고 했는데 정책주를 해야지 이제 인물주는 끝났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처럼 오늘도 사실은 오파동 다 끝났거든요. 거의 뭐 애니능률이라든지 서현이라든지 다 오파동 끝나고 이제 사실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올라간 건데 이걸 또 뭐 상승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들어갔다가는 크게 물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인물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좀 위험한 시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고 또 윤석열 씨 그다음에 이재명 씨 반대급부로 그 대장동 관련해서 좀 이슈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국정감사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낙연 씨 관련된 주가 소폭 상승을 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리포트 일단 오늘 지금까지 나온 거 제가 또 새벽에도 한번 체크를 하는데 오늘 좀 일찍 찍으니까 체크를 해보면은 볼만한 것들은 후성이나 테스나 정도 좀 체크해 볼 만하고요. 후성은 뭐 제가 한 2번 정도 설명을 했고 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목표 주가가 25,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시작됐다.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3분기에는 중국에 증설된 배터리 소재 공장과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이익 개선의 폭이 커진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년 대비 29%,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5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만약에 더 나오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더 나오게 되면 더 큰 상승이겠고 여기 밑에 부분에 보면 좀 이런 좋은 기사도 있어요. 후성 폴란드 유한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럽에 설립되어서 이제 현재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불소 관련된 소재 공장을 이유 내에 설립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만약이라도 확정한다면 혜택이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결정이 된다면은 상당히 주가 상승에도 흐름이 좋겠죠. 후성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저평가 우량주로도 물론 한번 급등을 한 차트상 기술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곳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테스나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랜만에 다루는 곳인데 일단 신규로 지금 71,000원 그 목표 주가가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과 함께 이익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 69%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미지 센서 테스트 현재 1위고 그다음에 엑시노트 점유율 회복과 함께 회복될 가동률 해서 경쟁사들에 비해서 웨이퍼 테스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올해 대비해서 한 49%, 97%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AP와 RF의 이제 매출액이죠. 그게 이제 증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어쨌든 2개 정도는 좀 오늘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 중에 볼만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후성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뭐 물론 시총 1조 7천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뭐 작은 주는 아니긴 한데 최근에는 확실히 소형주가 강하죠. 그러니까 좋은 섹터를
수소라든지 배터리, 소재라든지 이런 좋은 섹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총 1조 미만, 특히 뭐 한 5천억, 4천억, 3천억대는 너무 좋죠. 이제 그런 것들이 요새 급등하는 추세인데 거기에 비하면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급등을 9월 초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조정을 횡보를 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오늘도 3.5%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제가 한 달 전에 무상증자 할 때 제가 보유하고 있다고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서 좀 빠지긴 했어요.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서 다시 어제부터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4.3% 상승을 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오늘 신규가 이제 상장하는 날이거든요. 신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 희석 효과로 인해서 뭐 장초에 좀 급등을 하고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악재도 다 사라진 거니까 사실 무상증자 자체는 호재인데 어떻게 보면 좀 희석화되는 것들 때문에 한동안 좀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신규 상장을 했다는 거는 이제 모든 것은 다 됐고 이제 증설 이슈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할 것이다. 여전히 이제 시가총액은 4천억대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따로 없네요. 매출도 한 4천억대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로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동박으로는 거의 한 두 번째 기업 정도 되죠. 그래서 최근에 뭐 급등을 한번 하긴 했지만 다시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다시 좀 하락을 해서 여전히 보유하기도 편안하게 보유하기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원익 P&E도 뭐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 충전소 관련된 주로는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새 조금 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시총 자체도 작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의 끼가 있다. 그리고 서울옥션도 저평가 우량주로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다가 증거사 리포트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3천억이 여전히 싸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어쨌든 국내 경매 시장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낙찰 총액의 한 1,600억 정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독과점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2022년, 23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매출액도 점점 늘어날 것이고 뭐 젊은 사람들도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림 경매,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림 경매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괜찮다. 그래서 편안하게 장기 보유하기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분석하면서 급등주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항상 1위부터 30위까지 매일 급등주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팜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을 엑세스 바이오하고 세 군데에서 같이 이번에 이제 공동 협약을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갔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항상 파란색으로 바이오주를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8개 정도 되네요. 6개. 또 백신 동맹 관련해서 일요일 날 기사가 나왔었죠. 미국 기업에서 투자한다고. 그 내용 때문에도 조금 이렇게 활력이 좀 돌았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상가를 갖고 그다음에 버킷 스튜디오 제가 이제 빨간색을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빨간색으로 해놨죠.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는 둘 다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로 상가를 갖고 그다음에 뭐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으로 이제 무상증자 0.15 한 주당 0.85 주로 해서 이제 상한가를 갖고요. 그다음에 슈마시스도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진단키트 계약 체결이 되면서 슈마시스와 공동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슈마시스도 한 25% 상승을 했고 해성 TPC는 감속기, 에어부산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입국 제한 아까 제가 기사 보여드린 거 그것 때문에 19% 상승. 뒷부분 보시면은 이제 뭐 동아약품 정도 체크해 볼 만하고 엑셀바이오 그래서 이제 부국철강 이낙연 씨 관련된 주로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로 미국 입국 제한 해제 그다음에 트래블 버블로 16% 상승을 했고요. 서염 탑메탈 윤석열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선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주는 인물주와 정책주로 나뉘는데 이렇게 부국철강이나 뭐 서현 탄메탈 이런 것들이 인물주잖아요. 사실 초창기부터 상승을 했었던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단차를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초보자 영역에서는 잘못 들어가면 이제는 이제 큰일 날 만한 시기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 퍼시픽은 백신 협력 관련해서 원바이오젠도 스마트 의료기기 개별 쪽, 그다음에 세코닉스는 해흑자 전환. 21위부터 30위까지 보면은 에이스토리가 이제 지리산이란 드라마가 이제 10월 달에 시약 반영을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오늘 또 그 오징어 게임 그런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같이 또 상승을 했고
원익큐브도 오랜만에 이제 윤석열 씨 관련된 주인데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을 했고, 주연테크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씨 관련된 주, 예전에 제가 다 한번 정리해드렸던 것들이죠. 유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백신 동맹 그 제품 재료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 그다음 바른손도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그다음에 CI테크는 키오스크 관련된 주,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중에서는 LG화학, GM 배터리 재개 때문에 상승, 셀트리온, 진단키트 미국 공급, 그다음에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진단키트 관련된 때문에 상승했고, 에코프로비엠, LNF 여전히 배터리 강세죠. 제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얘기는 진짜 10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얘기도 한 2달 전에 처음으로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거의 한 두 배 넘게 상승했죠. 한 250% 상승했죠. 그리고 LNF도 제가 최근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는데, LNF가 오늘도 5%대 상승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강세 섹터고 저평가 우량 주면은, 사실 지금은 이제 저평가는 시전은 좀 넘어섰죠. 이제 PR도 조금 어느 정도 찾고 한데, 그래도 강세 섹터라고 비싸다고 못 들어가면은 결국엔 계속 이렇게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고점이 보이죠. 이제 끝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럼 또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실적 시즌 돼서 다시 상승을 하겠죠. 어쨌든 CJ ENM 같은 경우 미디어 순환매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주 다 좋았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다음에 제가 CGV 뭐 이런 데 추천드렸었죠. CGV 같은 경우는 오늘 보합이었지만, 어차피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그 CGV가 워낙 많이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거의 30% 이상 상승을 해서 잠깐 쉬어가는 거고, 충분히 뭐 매수하기에도 괜찮은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들 보면은 오징어 게임이 2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해 볼 만하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에서는 이제 쇼박스, 버킷 스튜디오 여전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 금액 상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카카오가 오늘도 거래 금액이 실린 하락이 또 있었잖아요. 큰 하락은 아니지만 이렇게 4% 하락이나 됐다는 거는 결국엔 또 국정감사 시즌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관련된 콘텐츠를 올렸으니까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LG화학은 반대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죠. 장대 양봉.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추세 전환까지 멀었어요. 추세 전환까지 멀었지만 이제 슬슬 그래도 조금 5일선, 21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뭐 정배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사실 볼트 그 리콜 문제 이전에 사실 이미 정배열 추세 전환이 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볼트 그 9월 달에 그 일 있으면서 과대낙폭으로 한번 다시 빠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번 호재로 다시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다시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다음 휴마시스는 진단키트 관련으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셀트리온은 뭐 여전히 제가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제가 1월 때부터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작년에 제가 셀트리온 가지고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한 6, 7천 벌었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좋은 뭐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전고점 대비해서는 저도 현재 물려있긴 한데, 그래서 회복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전일 상위 보면은 CIS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현재 보합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눌러줄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렸고요. 기간 순매수도 이제 전날 SK이노베이션,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때 SK이노베이션하고 대한항공을 많이 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게 이제 대한항공 4% 상승으로 이어졌다. SK이노베이션도.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순매수, 기간 순매수나 외국인 순매수, 프로그램 순매수를 체크하는 것들도 중요하죠. 아시아나 항공도 이런, 제가 프로그램 순매수는 장초에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초에 강하게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지속적인 그 오후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나 항공처럼 16%나 상승을 하고 대한항공 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초에 좀 체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종목을 선택하는 제 방법은,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탑다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세 섹터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목들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거나 외국인 매수세가 장초부터 좀 들어오는 것들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서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일단 그래서 오늘도 또 뒷부분에도 좀 30분이 넘었는데, 어쨌든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제가 대형주 중심을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또 굉장히 강했었던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보시면은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 버킷 스튜디오와 쇼박스를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쪽에서도
배터리 소재 쪽은 근데 오늘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그래도 보합 정도로 하다가 이제 조금씩 튀어주겠죠. 그렇게 되고 오히려 오늘 못 올라간 일진 머티리얼스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오늘 뭐 아랫단의 것들은 다 못 올라갔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원익 PL이라든지 신성 델타테크, 천복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보합으로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현재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뭐 그러면서도 5일선 21선 이렇게 정배열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주들도 제가 정리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CIS, 코롱 플라스틱, TSI, 한라홀딩스 이런 것들인데 물론 많이 올랐어요. 코롱 플라스틱은 거의 한 100 몇십 퍼센트 오른 것 같은데 그 월봉으로 일단 보시면요. 엄청나게 올랐죠. 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밀리잖아요, 지금. 보면 상한가 간 이후에도 안 밀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당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TSI도 그렇고 한라홀딩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고체 배터리 하면서도 수소 관련된 것들로 묶인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10월달 재테크 스터디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 검색해서 카페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